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서울 강남에서 작은 IT 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최민수입니다. 25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것, 그리고 아들 태준이를 잘 키우는 것. 새벽 5시면 일어나 회사 일을 시작했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를 만나러 다녔죠. 하지만 태준이 학부모 상담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결혼 자금까지 모두 제가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준이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5년 전 태준이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아버지, 저희 집 좁으니까 아버지 회사 근처에 큰 아파트 하나 구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태준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볼 수 있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제 이름으로 5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들어갔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손주 서연이가 태어났고 저는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었죠.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전화 오면 서재에서 받아주세요. 애가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요. 아버님, 요즘 운동 안 하세요? 저녁에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아버님, 주말에 친구들 초대하려고 하는데 불편하시면 잠깐 나가 계셔도 돼요. 지은이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얹혀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태준이는 어땠냐고요? 아들은 항상 침묵했습니다. 아내 편만 들었죠. 아버지, 지은이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를 부사장으로 앉히면서 경영에 참여시켰는데 아들은 제 방식이 구식이라며 계속 충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디지털 시대예요. 이렇게 하면 회사가 뒤처져요.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왔다. 그게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회의 시간마다 아들과 부딪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2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인데 점점 제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회사 창립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상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하지만 곧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즉시 입원하셔야 하고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시술 후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 지금 병원이야. 응급실에서 입원하래. 네, 무슨 일이세요? 심장이. 시술 받아야 한대. 다음 주 화요일에. 전화기 너머로 태준이가 지은이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술이요? 그럼 회사는 어떡하죠?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일본 바이어들 오는 날인데. 그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는데 심장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회사 미팅이라니. 아버지,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저녁에 병원 갈게요. 그래. 하지만 태준이는 그날 저녁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왔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나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시술 날짜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지은이는 3일 후에 처음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애 어린이집 일이랑 제 회사 일로 바빠서요. 괜찮으세요? 문병을 온 건지 일정 확인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급히 다녀갔습니다. 시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태준아, 시술 날짜 화요일이래. 아, 그날이요? 아버지, 그날 제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일본 바이어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거든요. 이거 성사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대신 지은이가 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하지만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그날 제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요. 이번 건 제 승진이 걸려 있어서요. 결국 시술 당일 저는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시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옆 병실 가족을 봤습니다. 환자분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와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을게요. 아버님, 손 꼭 잡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나?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떠다 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시술 잘 끝났어요. 그런데 보호자분은 정말 안 오시나요? 네, 바빠서요. 아이고, 이런. 옆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환자를 둘러싸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텅 빈 병실에서 혼자. 그날 저녁 8시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시술 잘 되셨어요? 미팅이 너무 길어져서 병원 못 갔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에요. 일본 바이어들이 계약하겠대요. 그래, 잘 됐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많이 힘드세요? 괜찮다. 그럼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퇴원하는 날 겨우 지은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 퇴원 축하드려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태준이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시술 잘 되셨죠? 아버지, 저 좀 급해서요. 이사회 안건인데 여기 좀 사인해 주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심장 시술 받고 퇴원한 아버지에게 현관에서 바로 서류 사인을 요구하는 아들. 지금, 네, 내일 아침까지 본사에 제출해야 해서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일주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재진을 받고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죠. 평소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들 밖에 나간 모양이군. 그런데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누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태준이와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집에 온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보,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답답해.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회사에서도 간섭하시고 요즘 특히 심해. 시술 받으시고 나서 더 예민하신 것 같아. 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시잖아. 이번에 심장이었는데 다음엔 뭐가 올지 몰라. 우리가 24시간 케어할 수는 없잖아. 맞아. 나도 그게 걱정이야.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려면. 그래서 말인데 요양병원을 좀 알아봤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그건 좀. 왜? 요즘 좋은 곳 많아.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 솔직히 그게 아버님한테도 더 안전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실까? 원하실 리가 있겠어? 근데 우리도 살아야지. 나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오는데 아버님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사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아. 태준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회사? 응. 솔직히 아버지 경영 방식이 너무 구식이야. 나랑 매번 부딪히고 직원들도 불만이 많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고집하시니까. 그럼 어쩌려고? 경영권을 나한테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는 명예회장 같은 거 하시고 실질적인 경영은 내가 하는 거지. 아버님이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셔도 방법은 있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되니까. 어차피 아버지 지분이 51%지만 나도 30% 있잖아. 나머지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버님이 상처받으시지 않을까? 지금도 회사 오시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이게 오히려 아버지 건강을 위한 거야. 편하게 쉬시라는 거지.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이 집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친구들 초대하려고 해도 아버지 눈치 보이고, 주말에 늦잠 자려고 해도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셔서 소리 나고. 맞아. 그리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어. 아버님이 자꾸 옛날 방식으로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워해.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답인 것 같아. 아버님도 전문 케어 받으시면서 편히 지내시고 우리도 우리 생활할 수 있고.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알아봤는데 1인실 좋은 곳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래. 500만 원? 그럼 1년에 6천만 원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을 팔면 어때? 여기 시세가 50억 정도 되잖아. 그 돈으로 아버님 요양병원 비용 내고 우리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 집 명의가 아버지 거잖아. 아버님을 설득해야지. 요양병원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비용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면 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실 거야. 그래도 이건 좀,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우리 나이가 이제 40이야. 우리 인생도 중요해. 아버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희생할 순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요양병원, 경영권 넘기기, 집 팔기, 2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 그 회사로 번 돈으로 마련한 집. 그런데 저는 요양병원에 보내지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도 팔려야 하는 겁니까? 그럼 언제 말씀드릴까?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 한다고 하고 차근차근 설명하자.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알았어. 그럼 나도 자료 좀 준비할게. 요양병원 팸플릿이랑 비용 계산서 같은 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후 다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태준이와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아, 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병원 다녀오는 길에 일찍 들어왔다. 아버님, 진료는 어떠셨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괜찮대. 다행이네요. 아버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럼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줬나? 너무 쉽게 줬나?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오랜 동료인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상무님, 조용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 방으로 오시죠. 상무님, 부탁이 있습니다. 회사 인수자를 알아봐 주십시오. 조용히. 사장님, 진심이십니까? 25년 동안 키운 회사를. 네.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제 뜻대로 경영할 수도 없고 아들에게 넘기면 결국 망할 겁니다. 태준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어야 합니다. 특히 태준이한테는 물론입니다. 일주일 만에 답이 왔습니다. 사장님, 대성 측에서 시세보다 10%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은 직원들 고용 승계, 그리고 태준 이사는 계약 후 3개월 내 퇴사.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결정입니다. 계약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태준이와 지은이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저녁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회의하면 어떨까요? 왔구나. 드디어. 가족회의? 무슨 일로? 아버지 건강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다. 토요일. 그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빨리요. 50평대 강남 아파트면 금방 나갈 겁니다. 얼마에 내놓으시겠어요? 시세대로 하되 금매로 내놓으세요. 2주 안에 계약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십니까? 제 명의 집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다음 날 집을 보러 왔습니다. 태준이 가족이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 동네 재개발 예정지라 금방 팔릴 겁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참, 혹시 이사 가실 곳은 정하셨어요? 부산입니다. 해운대 쪽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산이요? 멀리 가시네요. 새 출발하려고요. 사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매수자가 나왔습니다. 노부부인데 당장 이사 오고 싶대요. 계약금은 내일 당장 주겠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잔금 날짜는 2주 후로 잡아주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산행 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0평짜리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려고요. 여기 정말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 동네예요. 계약금을 내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가족회의 있지 않으셨죠? 아니, 기억하고 있다. 10시에 거실에서 할게요. 그래.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회사 매각 계약 완료.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서명. 집 매각 계약 완료. 2주 후 잔금. 부산 집 계약 완료. 이사짐 센터 예약 완료. 다음 주 일요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준이와 지은이 그리고 손녀 서연이까지. 자, 그럼 회의 시작할게요. 태준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뭔가 자료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아버지 최근에 심장 시술도 받으셨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24시간 케어를 해드릴 수도 없고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요양병원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요양병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1인실에 화장실도 딸려 있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나를 보내겠다는 얘기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정확히 그 얘기지. 내가 일주일 전에 다 들었으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너희가 안방에서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요양병원 보내고 경영권 빼앗고 이 집 팔아서 너희끼리 잘 살겠다는 계획 말이야. 아버지, 오해해요.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 동안 회사 키우느라 너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심장 시술 받을 때는 혼자 있게 하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아버지, 정말 오해세요. 오해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회사 매각 계약서야. 어제 계약 끝났어. 뭐? 뭐라고요?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팔았다고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너도 나한테 한마디 없이 경영권 빼앗으려고 했잖아. 내가 먼저 정리해줬어. 아버지, 이럴 수가.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대성테크에서 3개월 후 퇴사 조건으로 계약했어. 알아서 해.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그때 제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 집 매각 계약서. 2주 후에 잔금 받아. 집까지요? 너희가 이 집 팔아서 요양병원 비용 내려고 했잖아. 내가 먼저 팔았어. 대신 그 돈은 내가 쓸 거야.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너희가 알아서 해. 지은이 친정도 있고 전세도 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못할 게 뭐 있어?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그리고 나는 다음 주 일요일에 부산으로 이사가. 바다 보이는 작은 집 계약했어. 태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모든 계약 끝났어. 손녀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해. 이해해줘. 그날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태준이는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옵니다. 손주 서연이도 데리고 오죠.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감사해하고, 더 존중합니다. 회사 매각 대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이에게는 일부를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아버지, 제가 잘 쓰겠습니다. 그래, 잘 써라. 그리고 내 가족 잘 챙겨.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민수야, 요즘 진짜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잘했어. 인생 후반전을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최민수로 사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사장도 아닌 그냥 최민수. 오늘도 저는 바다를 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